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보약이 되는 시간 수요 건강 스페셜 건강한 의사 왕성호입니다. 오늘도 한의학에 대한 풍성한 정보와 1:1 전화 상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방송을 보시다가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질환에 대한 궁금증 해소하고 싶은 분들은 02-2000-495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소변을 본 후에도 개운치 않은 찝찝함. 중년 남성들을 괴롭히는 전립선 질환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자신감 상실과 배우자와의 갈등까지 초래하는 성기능 장애. 한방 클리닉의 원리와 치료 효과는? 대한민국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지금 속 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건강 스페셜 건강한 의사에서는 남성 질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앞서 보신 주제대로 오늘 주제는 남성 질환인데요. 이 밖에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할 세 분의 원장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신체적 구조에 따라 남성만이 또는 여성만이 앓고 있는 질환이 있죠. 남성들은 같은 경우에는 남성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안성 원장님, 남성 질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시나요? 네, 남성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전립선과 관련된 전립선 염증이나 또 전립선 비대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기능과 관련해서 이 조루 또는 조루증이라고도 불리우죠. 세 번째는 발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흔히 발기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남성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기관이 바로 이제 전립선입니다. 전립선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화면을 보시면 일단 전립선의 위치가 방광의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밤톨만한 크기라서 이 전립선 자체는 정액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요로 감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전립선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전립선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남성의 한 10% 정도가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던 전립선이 이제 비대해지는 노화에 의해서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해서 비대해지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의 경우에는 50대 이상 남성들의 약 50%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성기능과 관련돼서 조루증인데요. 이 조루증은 성생활을 하고 있는 남성들의 약 한 30%가 조루증으로 고민을 하거나 또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발기부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남성의 한 10% 정도가 발기부전으로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성 질환이 서로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상당히 많은 남성들이 이 세 가지 남성 질환에 의해서 많이들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이 50%나 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생각보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철 원장님, 네. 전립선염의 원인과 증상부터 짚어볼까요? 네. 전립선염이라고 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성인 남자의 10명 중 3명 정도가 발생할 만큼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그리고 전립선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전립선이나 전립선 주변 조직의 염증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소변 이상, 그다음에 골반, 복부, 그다음에 성기 주변의 통증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보통 주로 30대에서 50대에 이제 호발하게 되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는 주로 이제 세균성과 비세균성으로 구별이 가능합니다.
주로 세균성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데 주로 이제 대장균 같은 장내 세균총에서 기원하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항생제 치료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대부분에 해당되는 만성 비세균성 염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원인 규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의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기본적으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을 해결해주는 한방적 치료가 상대적 우위에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증상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호소하시게 되는 게 주로 이제 저장 문제에서 나오는 빈뇨와 뇨 절박 증상이 있는데요. 그 증상의 경우에는 주로 외출 시, 뭐 예를 들어 공연을 보러 간다든지 아니면 뭐 가족들과 나들이를 간다든지 이럴 때에도 가장 먼저 화장실 위치부터 찾게 되는 굉장히 이제 불안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증상들이죠. 야간뇨의 경우에는 주무시다가 주로 일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수면에 굉장히 방해가 많이 돼서 그 다음날 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고요. 배뇨 문제에 해당되는 약하게 나온다든지 분산되어서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몸이 약간 심리적으로 약화가 된다든지 우울하게 된다든지 하는 이런 걸 호소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은 증상들이 되고요. 또 이제 잔뇨감 같은 경우에는 하복부 쪽에 이제 불쾌감을 호소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찝찝한 느낌 자체가 늘 있는 상태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증 같은 경우에도 일상생활할 때 이제 성기 주변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복부 쪽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아무래도 생활할 때 좀 불편함을 계속 지속적으로 느끼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립선염의 다양한 원인과 나타나는 증상들에서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양방과 항방에서는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서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신 분들을 보면은 보통 비뇨기과에서 처방한 약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오범성 원장님, 양방 치료의 경우에는 현재 어떤 치료법을 쓰고 있고 원장님은 이를 어떻게 보시나요? 예, 보통 양방에서는 소염 진통제와 항생제를 주로 처방을 하게 됩니다.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에는 항생제가 잘 듣는데 문제는 90%에 해당되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항생제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은 항생제 효과가 적으면서 전립선에는 혈관 분포가 적어서 항생제의 약물 투입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혈관 분포가 적어서 전립선에는 약물 유입이 좀 어렵군요. 이렇게 비뇨기과 치료로 호전이 잘 안 되시는 분들도 한의원에 많이 찾을 것 같은데요. 그럼 한방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요.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기 때문에 사실 한의원에까지 오시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증상을 가지고 오시는데요. 주로 침, 그리고 산삼, 벌침 같은 복약침을 쓰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한약, 그리고 온열, 식이요법, 그리고 생활요법, 운동요법 등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전립선염은 한방에서는 크게 실증과 허증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실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 해당이 됩니다. 이는 항생제로 잘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인 경우에는 허증으로 보게 되는데 이는 전립선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의 90%에 이르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을 치료하는데 한의학에서는 주로 한약을 쓰게 됩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에서는 이제 주로 통증이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돼서 항생제로 잘 제어가 되기 때문에 한약을 크게 쓸 일이 없지만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증상은 배뇨 장애, 그리고 통증 및 불쾌감, 그 외에 성기능 장애와 전신 무력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배뇨 장애 및 골반부 통증에는 금은화, 포공형, 목통, 택사 같은 염증 제거에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약제와 소변을 잘 나가게 하는 약제들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성기능 장애와 전신 무력감 등에는 산수유와 복분자, 세양, 녹용 등 여러 가지 간과 신을 보하는 보양 약제들을 주로 사용하여 치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력과 저항력을 올리는 보법이야말로 한방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에 있어서 크게 갖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